남자친구 있어요. 뭐지? 자, 어떤 상황일까요? 네,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입니다. 편의점 앞에 여성 3사람이 서 있고요. 그리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새벽 시간이에요. 헌팅인가요, 헌팅? 3명이서 오셨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추근덕됩니다. 아, 남자친구 있어요. 아, 저 결혼했어요. 가세요. 그 정도로 마음에 안 들고. 네. 그 여성들이 계속 거절하는데도 이 남자가 가질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 그거 이상한데. 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일행 2사람이 더 보입니다. 이 상황을 남자 일행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자가 거절했는데도 떠나지 않자 여자분이 뭘 던졌어요. 네, 뭔가를 지금 던졌죠. 뭘 던졌어? 아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본 일행 중에 한 남자가 다가서 이 여자분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을 가격을 했고요. 완전 기절했는데. 네, 아이고, 그대로 위험해. 바닥에 이 여자분이 쓰러졌습니다. 저 기절 위험한데 저거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여성 일행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항의를 하니까 예, 이 여자도 때리려고 그래요. 주먹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또 남자가 말리죠. 네. 근데 이 가해 남성은 완전히 좀 약간 흥분이 됐어요, 지금. 자기가 뭐 당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그랬는데 자기가 좀 어우 야 난리 났다. 그러니까 여성 일행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주먹으로 여자를 때린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잠시 후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먹으로 맞은 여성분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저 새벽 2시 40분쯤에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보신 이 피해 여성은 이 폭행으로 얼굴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장애를 입었고 인공뼈 삽입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떡해. 네. 오 저게 뭐야 될까 좀 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때린다고 하는 게 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펀치머신 칠 때 있죠. 진짜 세게 치고 싶을 때 달려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주먹을 휘두른 거죠. 그 다음은 생각 안 하고. 야 저러면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여성분은 맞자마자 기절한 걸로 보이는데 트라우마가 일단 너무 심하게 갈 것 같아요. 도망간 남성은 이제 잡혔나요? 저 상황 보셨지만은 저 남성은 자기 일행들이 있는데도 혼자 유유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제 진술을 받고 일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이 일행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일행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 일행들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은 저 남성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가 피해 여성에게 대단히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이 가해 남성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럼요. 잡아야죠. 그리고 경찰관들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함께 경찰관의 이제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사건 발생 4일 만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건 진짜. 근데 지금 이 사건 당일에 이 남자의 동선도 확인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해 남성 일행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기 약 10분 전에도 한 클럽 앞에서 또 다른 여성들에게 대화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폭행 이후 가해 남성이 사건 현장을 유유히 떠났잖아요. 남성은 또 다른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야. 폭행에 대한 죄의식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또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는. 와 저렇게 어떻게 겁이 없을 수 있지. 와. 여성분이
뭘 던졌는데 그래서 때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뭐. 저 가해자 측이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왜 그렇게 심한 폭행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여성이 자신을 향해서 담배 꽁초를 집어 던졌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향해서 그래서 너무 그것이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주먹질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진 적이 없다. 단지 길바닥에 던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저렇다고 폭행을 하면 어떡해요. 맞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 근데 문제는 실제로 담배꽁초를 맞거나 맞을 뻔한 사람이 폭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 친구가 달려와서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명분도 안 되고 납득도 할 수 없고 변명거리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남자가 약하고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이 세고 강한 사람이다. 이렇다라면 뭐 어느 정도 범죄이긴 하겠지만 하지만 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폭행을 가한 남성에게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되지 않거든요. 방금 표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과잉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좌절들이 이어지면서 공격성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절이라든지 타인의 행동이 사소하게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과잉되게 받아들여지고 해석하게 함으로 해서 자신도 모르게 정말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감정을 해소하잖아요.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말리던 여성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했지만 똑같이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 욱하는 감정을 한 번에 해소하고 나면 난동을 부리진 않아요. 그냥 갑자기 다운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해소됐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구속됐습니까? 일단 그래서 남성은 상해 혐의로요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됐군요. 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폭력, 폭행 이런 사건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길입니다.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